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통계가 그걸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민주당이 그 여당의 한 의원님이 공수처를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안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민주당이 말씀하셨는데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박 안 하셨거든요. 저는 공수처장의 그렇게 그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조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구체적 사건을 들기는 좀 어렵지만 이 공수처의 힘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어, 지금 뭐 임명되시고 수십일 동안 공수처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는데 왜 그 지점이 뭐냐고요? 구체적 사건을 제가 들어서 좀 구체적 사건 필요 설명드리기는 없고요. 좀 왜냐고요? 어렵지만 정치적 중립의 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지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공수처장과 공수처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완벽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의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자료 받아보셨겠지만 공수처는 태어난 이유대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통계가 그걸 증명하니까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민주당이 이 수사를 고발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 하청기관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당의 한 의원님이 후보자에게 공수처를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안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민주당이 말씀하셨는데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박 안 하셨거든요. 저는 공수처장의 그렇게 그 수장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오전에 왜 반박 안 하셨어요? 다른 부분에 답변하면서 그 부분에 좀 천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범죄를 수사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맞죠? 네. 만약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해도 또는 고발을 해도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검찰의 사건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부득이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 민주당은 사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예. 네. 최근 들어서 정말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기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법과 원칙을 좀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수수한 거 신고 받았는데 원래는 관련 법에는 60일 내에 조사를 마쳐서 이첩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데 2차례 연장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을 만한 데가 안타깝게도 공수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져가고 있고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여건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저희들이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잘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마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면 진짜 저희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되고 이게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관계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적 기대에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공수처가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해서 이후에 특검 수요가 발생했을 때 공수처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좀 더 좋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그 말을 좀 쉽게 요약하자면 현재 최혜병 사건에 대한 특검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충분히 존중한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공수처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신 거죠? 지금 공수처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또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서면 질의, 제 서면 질의에도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검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특검 이미 이제 표결을 했지만 대통령의 제2 요구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2 요구를 한다면 특검이 발동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제2 요구를 안 한다더라도 법에 따르면 준비 기간 20일에 특검 후보자가 추천되는 시간 포함하면 대략 한 달이 넘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공수처가 이제 뭐 특검 할 거니까 수사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오전에 질문했을 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뭐 잘못한 게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아주 일반론적인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흔쾌히 답변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대통령 수사 대상이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맞죠.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전임 공수처장이요 이미 국회에 나와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다 했어요. 다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런 답변도 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이미 김진욱 전 처장이 다 했습니다. 일반론에 비춰서 아주 그냥 평범한 답변이죠. 그죠? 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뭐 언급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시용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통화를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이제 보도가 되고 했지만 진짜 그럼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압수수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뭐 보고받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그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활동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형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